방금 술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이 얘기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. 이제 술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이제 자기 전에 이렇게 저녁이나 이럴 때 반주나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술 자체가 네. 사실 아까 수면제하고 같은 리셉터, 가바 리셉터를 건드리는 게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잠을 유도하는 성분이 빨라요. 네. 그래서 잠을 오게 하는데 술이나 수면제나 중독성이 있거나 이런 건 같아요, 사실은. 그래서 굳이 술을 먹어서 자야겠다는 거는 다른 알코올 중독이라는 다른 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간 기능, 자제력이 더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간 기능이 더 나빠지는 경우도 많고요. 알코올이라든지 수면제의 문제가 이제 끊기 시작하면 원래의 불면증보다 더 심한 불면증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그걸 별로 권하지 않고 술은 그리고 그 자체가 어떤 분들은 술을 마셨을 때, 뭐 어쩌다 마시는 건 저는 그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분들은 술 마셨을 때 더 잠을 못 자요. 특히 술이 깰 때 좀 확 깨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게 금단 현상처럼 일어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오히려 잠을 못 자는 분들이 있어요, 뒤에. 그리고 술이 작용하는 게 아까 그 수면 단계가 1단계, 2단계, 3단계 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깊은 단계까지는 못 끈다는 얘기가 많아요. 그러니까 2단계 정도에서 그냥 1단계는 아주 자다 깨다 하는 거지만 2단계 수면 정도에서 좀 유지가 되고 아예 깊게 자거나 이런 거는 유도를 잘 하지 못한다.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뭐 술이 잠을 잠깐 땡기긴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권유할 방법은 전혀 아니라고 할 거예요. 그 잠을 잘 때 네. 식은땀을 좀 많이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이유들이 좀 있을까요? 식은땀을 흘리는 것 자체는 그 식은땀 자체가 사실 밤에만 나는지 낮에도 있는지도 중요하긴 한데 별다른 병이 없으면 역시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데요. 제일 먼저는 뭐 흔한 병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폐경이 제일 흔하고 폐경이 제일 흔하고 열감 올라오니까 실제로 감염이 있거나 그랬을 때 밤에 더 열이 많이 나는 병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내과적인 병들이 있을 수 있고 불안이 뭐 악몽을 꾸거나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있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악몽을 꾸거나 그러면서 식은땀을 많이 흘리고 그럴 수 있고요. 뭐 어떤 꿈들은 잘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. 그리고 흔하진 않지만은 예외적으로 밤에 공황장애처럼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요. 불안이. 그래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냥 원인을 잘 모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다른 병이 없는지를 한번 체크업 해보는 게 중요하고 수면 자체에 대해서 단계를 갖다 그 땀을 많이 흘린다 안 흘린다 이거 갖고 나누지는 않아요.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무호흡이 있거나 숨이 막혀서 뭐 식은땀이 나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다른 수면에 문제가 있는지 원인을 한번 보기는 보고 다른 신체 질환이나 건강 질환을 한번 생각해 호르몬이라든지 뭐 퇴경이라든지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. 네, 그렇군요. 그러면 교수님께서 수면 건강을 위해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.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까요? 편안한 거죠. 그러니까 편안한 환경. 아까 얘기했듯이 뭐 온도라든지 환경 자체가 편안해야 되고 그리고 몸이 편안해야 되고 그냥 이완돼 있고 편안하고 불편한 게 없어야 되고 편안한 마음이 있고 그런 것들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되거든요. 사실은 잠이라는 거. 그리고 편안한 마음이라는 게 아까 불면증에서 자도 되고 못 자도 되고 그냥 있다 보면 그냥 얘가 손님처럼 오는 거예요. 사실.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제일 모두의 스트레스 얘기를 드렸었는데 잠 못 자는 게 스트레스가 되는 순간 불면증은 영구히 갑니다. 그걸 갖다가 두려워하는 순간 그러니까 죽으려면 살고 살려면 죽는다고 자려면 못 자고 안 자려면 잔다고 보통 사람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. 잠이 항상 내 원하는 것과 반대로 움직인다고. 얘는 내가 졸리면 안 될 때 꼭 찾아오고 내가 자고 싶을 때는 오지 않고 기본적으로 오토매틱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. 그냥 편안하게 기다리시면 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걸 얘기를 드린 거고요. 몸이 편안하게 좀 이완돼 있거나 뭐 당연히 신체 질환 없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환경 편안하면 되고 잠은 편안함에서 온다고 생각해요. 편안함, 네, 신체적, 정신적 편안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인데 이번에는 수면 뭐 포함될 수도 있고요. 이제 교수님께서 정신건강학과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정신건강을 위해서 한마디 좀 조언을 해주시는 걸 좀 부탁드릴게요.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? 말씀을 드리기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. 이게 사실은 전반적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
다 각자만의 힘든 부분들, 모든 사람들이 각자만의 불안, 각자만의 분노들을 다 안고 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들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딱 맞춤형으로 그냥 뭐 얘기를 드릴 수는 없는데 늘 하고 식상한 얘기들이지만은 그냥 이게 과연 큰일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이게 큰일이라면 여기 매달리는 게 과연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길게 봤으면 좋겠고 이게 편안한 마음에 대한 얘기들이고요. 네. 그리고 뭔가 취미를 정적인 거 하나 동적인 거 하나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. 동적인 취미로 많이 기댔던 분들이 네. 사실 나이가 들면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. 많이 못 움직이시게 되면서. 그리고 정적인 취미보다는 동적인 취미가 조금 더 그래도 저희가 느끼기에는 좀 효과가 좀 강하긴 하거든요, 확실히. 그게 뭐 사교적이든 사교적이지 않든 네. 조금 움직이면서 활동하고 이런 것들이 혼자 하든 같이 하든 그건 둘째 문제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좀 정적으로 조용히 할 수 있는 것과 좀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을까. 행동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. 근데 워낙에 다 달라가지고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. 운동 같은 게 좋다고 하는데 운동이 고문인 분들한테는 운동을 시키는 게 그래요, 사실. 저는 가끔 얘기를 드리는데 뭐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나 죽어도 못 하겠다. 이런 게 있고 하면 하는데 그냥 하기 싫네 이런 게 있는데 후자는 무조건 하라 그러고 전자는 그냥 조금 이따 하라고 얘기를 드려요.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. 네. 근데 실제로 보면은 하면 하는데 그냥 나가보면 괜찮은데 실제로 시작하면 별 문제 없는데 시작이 잘 안 되는 일들이 많거든요. 그때는 좀 움직이셨으면 좋겠다. 뭐 그 정도 얘기 드려요. 네. 교수님 오늘 오랜 시간 동안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교수님 감사합니다. 네.